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이 금방 지나죠? 그쵸. 네. 음. 보시는,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은 좀 길게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짧은 느낌이에요. 그쵸? 일주일이.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도 저희 영재사생 매번 또 조기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뭐 수업을 당분간 쉬시거나 이런 분들도 가끔 그거 보고 연락이 오세요. 그러세요? 네, 제 얼굴을 이제 제가 SNS에 좀 친숙한 사람이면 좋은데 저는 그래요. 제 일 말고 제 자체를 업로드하는 거는 또 잘 안 하거든요. 원래가 저는 SNS 잘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마저도 뭐 바쁜 시기에는 일적인 것도 안 올리니까 도대체 저를 이제 수업 아니면 볼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나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영재사생. 그래서 신의 한 수였네. 얼굴 영재사생의 보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세디원장님. 그래서 여기 이제 살아있다 이 정도 그렇고 가끔 또 이제 전문가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랑 또 얘기하고 그런 모습도 기다려 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계속 이제 그 일에 쫓기다 보면은 갈등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약간은 또 힐링 시간도 되고, 너무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 원장님들 오시고 대표님들 오시면은 또 이제 그게 되게 귀한 시간들이 돼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되니까 네. 또 힐링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정말 어렵게 대치동 샘수학의 원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이지연 원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수학을 이 공간이 그러니까 칸막기 전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대치동에서 이제 대치동 샘수학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이제 원장님이시고, 사실 원장님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활동을 전혀 못하죠. 곁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죠? 어떤 그렇죠. 스타일이신지. 네, 오늘도 예전부터 뵀죠. 오늘도 떨리신다고 안 나오신다고 다른 사람을 자꾸 휴일인데 우리 과장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막 부르시고 이랬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원장님이 3년 동안의 아기들을 사실 대치동 아기들은 원장님이 다 키우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는데 워낙에 아이들하고 또 친밀하게 딱딱 해가지고 팀워크로 지금 되게 잘 이끌어 오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장 얘기를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사실 많이는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묻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이론이도 또 우리 원장님 가르쳐 주시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좀 궁금하신 사항들도 또 오늘 이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사항을 3년 동안 이제 아기들 키운 중에 좀 떠오르는 아기들, 그리고 또 천천히 갔는데 또 이렇게 확 좋아진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 지방에서 되게, 그러니까 오늘도 전화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애기들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키즈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프레임인데, 그러니까 대치쌤이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애기들 뇌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8살 때 들어오는 친구들은 빨리 가기도 하고 확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느껴지는데 5살부터 와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는 아이들이 6살이 되고 7살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수학을 바라보는 게 다르다. 뇌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뇌가 바뀌는 느낌이다. 이런 거를 현장에서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수학이 없다가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제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근황 토크 먼저 할까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부터요? 저는 참 이게 이제 입시를 기준으로 1년을 볼 때 제일 바쁘지 않은 달에는 오히려 말할 게 있는데 정말 또 바쁜 달이 다가올수록 참 저는 거의 화장실도 딱 출근해서 정말 한 2번도 못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딱 화장실 갈 때 중간에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뭐 그래도 이제 다행히 창문이 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는 알 수 있는데 뭐 예전에 진짜 그런 것도 모를 만큼 항상 이제 뭐 교실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원장이라는 또 직함이 선생님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원장님 직함을 달기는 달았지만 저는 항상 그냥 또 강사고 그 아이의 담당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뭐 관리나 운영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뭐 아이들 이 아이 개별 친구들이 어떻게 좀 성적을 향상시키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해서 참 이게 저도 딜레마기도 해요. 예전에 저도 학원이라는 걸 하면 어떻게 막 많이 확장하고 좀 또 너무 주변에 또 대표님도 그렇지만 잘하는 분들 보면서 어떤 그런 측면의 재능 또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항상 생각하고 뭐 선생님들하고의 케미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참 이게 점점 아이들이 그 아이들 뭐 이제 한 명 한 명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저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최근에야 이제 일요일 날에 조금 쉬는 시간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예, 이제 아이가 저도 이제 뭐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오히려 유치원은 긴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좀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요일만은 제가 쉬어보자 해가지고 거의 한 5년 만에 진짜 일요일 날 처음 이제 휴무를 가져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좀 요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는 뭐 일요일 날 쉬고 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시 철에도 그래도 하루는 좀 네. 그러니까 숨을 쉬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결없이 해놓으면 그러니까 괜찮아요. 대표님은 쉬시는 날 없잖아요. 없죠? 대표님, 네.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하면 좋아요. 제가 몇 번 좀 해보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니 저는 지방 가는 게 그 네. 스케줄이 쉬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나. 왜냐면 나도 수업하는 게 힐링이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엄 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은 대치동 샘수학 맞고 나서 정말 쉬는 날이 없으세요. 아니 사실 휴무 날이 있으시긴 있으신데 그 오늘도- 날도 맨날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거 왜 나오시지? 대표님이 시키시는 건가? 아니 오늘만 시킨 거예요. 오늘만 제발 나와달라고. 그러니까 예. 쉬는 날이 바뀌셨나 하면 거의 맨날 나오시고 항상 이제 수업 없어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일거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쉬지 못하는 새 여자. 3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3년. 되게 뭐 하여튼 그 오전에는 전화 상담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이들 뭐 학교 가거나 맞아요. 유치원 가면 그때 전화 네. 많이 하시죠. 출근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음. 전화 상담이나 그런 거 하고요. 음. 근데 하여튼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가요. 맞아. 네. 진짜. 그리고 이제 네. 뭐 수업하고 학생을 보내고 나면 음. 또 저걸 더 해줘야 되는데 약간 아쉬움도 있고 음. 그런 학생이 있으면 일주일 또 더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그 학생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이 좀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사실 주일날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유일한 그렇죠. 쉬는 때가 이제 월요일 휴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세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예, 오늘 월요일입니다. 근데 사실 월요일은 좀 어떻게 보내시나요? 월요일은 이제 월요일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는 게 있어요. 피부과. 말씀 안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하시니까 취미야. 명상 뭐 이런 거 아니면 운동. 근데 갑자기 안 얘기하셨나 갑자기 내가 나도 빨개졌어. 나도 빨개졌어. 아니 좋은 거예요. 아니 바꿔야죠. 우리 또 네. 우리 얼굴로 또 네. 이렇게 우리 얼굴이 별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아니면 안 줘서. 뭐,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좋아요. 힐링하셔야 되고. 부럽다. 부럽다. 근데 네. 그러니까 하루를 그렇게 보내셔도 그 나머지 날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가니까 근데 사실, 거의 뭐 월요일도 막 저녁에 나와 계시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죠. 근데 저는
17일에서 오늘이 21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4박 5일인가 봐요. 군산부터 시작을 해서 군산. 제가 전라도 땅을 많이는 안 밟아봤는데 군산에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엄마들을 외부 엄마들하고 해가지고 20분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한 분도 지각하지 않고 딱 오시고 그 다음에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날 바로 이제 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다음날 또 예약도 받으시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전부 다 인사를 하시는 게 그동안 제가 애기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인정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군산서부터 해서 광주 그 다음에 이제 고흥 그 다음에 부산 인문교육 오늘 대구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까 수업 6시 15분 전에 다 찍고 왔습니다. 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예. 운전해서요? 예, 운전했죠. 이번에는 왜냐면 이렇게 길 때에는 대중교통 못 이용해요. 예, 운전해서 진짜. 예. 저녁은 드셨어요? 저녁은 요즘에 제가 이제 당이 너무 심해가지고 2년 동안 살을 빼라는데 이제 살을 못 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주사를 맞춰주셔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고 왔더니 진짜 밥맛이 저는 평생 입맛 없은 적이 없었는데 그게 요즘 효과 좋대요. 혹시 위 땡땡 아니 여기 피부가 저 위고 내가 뭐가 없네. 어디 옷이라도 아니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니 저도 완벽한 아니 손댈 것도 아니 없이 진짜 저도 완벽한 위고비 검색 솔직히 해봤어요. 다 얘기해도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 복싱 다이어트와 어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저도 고민이 많죠. 위땡과 지금 살짝 근데 위땡은 사실 이제 좀 먹는 거를 식단이 이제 뭐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하는데 효과가 좋다 그래서 절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회장님 때문에 먹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 어쩐지 내가 딱 보시고 요즘 그 운전하시느라고 하나 딱 먹고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고 배가 일단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날렵해지신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수치가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면은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놓을 것인가 위고비 주사를 놓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그래서 슬프지만 하여튼 한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 번 했는데 제대로 못 맞아가지고 다 못 맞아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딱 해봤더니 진짜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쫙 있어요. 눈으로 그렇죠. 너무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그 음식들을 모두 비웠었는데 지금은 한 점 먹고 배가 불러버리는 전라도 음식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네. 근데 네 맛 내 맛이 없고 일단 배도 안 고프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뭐가 막 먹고 점점 싶다가 저도 하고 싶은데 근데 막 먹고 싶다가 막상 한 점 딱 먹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음식을 남겨보는 거는 요 근래 들어 일주일 동안에 거의 다 남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살이 빠지면은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다 H야 그냥 피 검사하면 다 H야. 그러니까 뭐 지방도 H, 그다음에 당 쪽도 H 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또 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놓으니까 직접 놓는 거거든요. 원래 그게 그러니까 한 달치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놓는 건데 배에다 놓는 거예요? 배에다 푹 찔러요. 네, 그러니까 방법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불편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그냥 규칙적이게 맞는 걸로 했더니 조금 그 부분은 조금 근데 뭐 일주일 동안 뭐 양이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진 않아요. 입에서는 안 땡기는데 음식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위고비 특집 같다. 아. 그래서 학부모인데 공부할 시간에 부작용 그런 건 없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계속 저는 그러니까 그런 체질상 부작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러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사 선생님은 이거 높게 맞춘 거라고 원래 1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4단계, 5단계로 들어갔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게 울렁울렁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삼키는 것 같아. 하나도 울렁거리지 않아. 그러니까 체질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별로 이렇게 이제 부작용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체질이다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한 개도 울렁거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번 일주일 지났으니까 내일 또 맞으러 가니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주를 한번 보내보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출장이 없어야 되는데 5월 내내 저희 설명회 잡혔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들 요즘 예. 그러니까 그 설명회가 무슨 설명이냐면 전국 투어 설명회인 거예요. 저 이제 또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다 갔다 오셨잖아요. 또 가죠. 분석하고. 또 가죠. 어디요? 뭐 경북 그 다음에 울산, 창원, 부산, 대구 다시 찍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 또 쭉 돌고 충청 돌고 그렇게 해서 5월 9일부터 무슨 전국 투어 콘서트 하는 거 같아요. 5월 9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4일 매주 4일을 화수목금 안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31일 날 본원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 다 끝나서 6월 달부터는 이제 저희가 교육원 가맹비가 2배로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50%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권은 더 비쌉니다. 예, 원래 프로모션 한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그 저기는 다 드리고 신제품들이나 교구들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실감하는 게 요즘에 문의가 그렇게 많이 오세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지방에도 전부 다 아웃풋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린이 수학. 그러니까 저희가 더하기 빼기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더하기 빼기 한 걸 가지고 곱셈, 나눗셈, 분수, 수학으로 흐르게끔 하는 거니까 이게 저희가 2년 차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문소문 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지난주까지 하루에 1개씩 교육원 가맹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약 받은 것까지 하면 오늘이 21일이니까 21개는 될 것 같아요. 예. 엄청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네. 위고비 맞고 아니 자꾸 이거 실명 아, 저 밑에 아니 위 맞고 이제 전국 콘서트 효과는 투어 좋으니까 다니시죠. 이제 그다음. 비포 애프터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째는 얼만큼 조금 나아지는지 그러니까 힘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살 빠진 사람들 다 위고비 맞았다고. 뭐 그 과장 섞어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빈혈은 없나요? 못 먹어요? 같이 이거를 특집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별로 누구 생각나는 사람들 있나요? 아니 너무 안 먹으면 또 어. 실력. 그렇죠. 근데 규칙적으로 조금씩 잘 먹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할 시간이 진짜 우리 이제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주변에 원장님들, 강사분들 어떻게 하시나 이제 보면 대부분 아무래도 뭐 이제 점심 때쯤 출근 시간이 많이 이제 있으시니까 근데 뭐 오전 출근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오전을 운동 시간으로 삼으시거나 뭐 취미 운동이 있으시다거나 그도 안 되는 분은 PT 하신다거나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력이 안 되면은 이 뭔가 다니고 말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실 뭐 살 때문이라기보다는 체력 때문에 운동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하지만 그러니까 한 5년 전 사업하기 전에는 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도 다니고 믿기시진 않겠지만 자전거로 그러니까 이제 도농동 이제 다산 도농동하고 춘천을
그러니까 이제 왕복은 아니고 편도 자전거 도로. 예. 그러니까 춘천에서 도농동까지 오거나 아니면 도농동에서 뭐 춘천까지 가거나 그 다산동에 그 전철 코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근데 사실은 그때 길러진 체력으로 지금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 그때 그 길러진 근육으로 지금까지 이제 써먹고 근육이 점점 빠지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다시 근육은 또 이제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노화되면은 다시 붙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해야 되는데 사실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동하세요? 네, 지원 원장님은 사실 좀 튼튼해 보이세요. 뭔가 네. 다져진 그 약간 내공이 느껴져요.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해요. 제가 운동을 좀 못하고. 그래? 못하는 거 안 좋아하고. 나도 못하는데. 못해요. 끊어도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체력 관리하세요? 사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강 계속 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먹는 것도 잘 안 아니 드시잖아요. 먹는 거 좋아해요. 아, 거의 안 그래서 드시던데. 따로 네. 운동하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잔병은 또 없어요. 아, 네. 건강 체질이시구나. 네. 잔병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아, 이게 확실히 잔병 치레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이런 수업이란 거를 오래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뭐랄까 이게 몸이 만약에 점점 좀 쇠하면 확실히 이런 이게 꾸준하고 또 멘탈도 강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좋은 에너지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기는 하잖아요. 몸이 계속 쇠약하면 그러니까 뭐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저도 좀 튼튼한 사람들. 저도 잔병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큰 병이 왔잖아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위고비가 있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방간과의 싸움, 그다음 당뇨와의 싸움. 그러니까 잔병은 없는데 큰 병들이 와가지고 죽겠네.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의사 선생님 한 분 모셔야 되나? 여기 학부모님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들으면 좋죠. 저희가 공부 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공부도 다 체력이 있어야지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담을 이제 근황 토크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또 원장님이 맡으시면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0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 케이스들이 3학년 때 왔는데 지금 6학년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희 네. 시작할 때 와가지고 네,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케이스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들 중에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또 그러니까 말씀 나눌게요. 제가 제일 조금 궁금했던 게 뭐 별로 준비도 안 시키고 그다음 갑자기 저는 제가 볼 때는 준비를 별로 안 시켰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3년을 준비를 시킨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선행 심화로 이렇게 데리고 왔던 친구 중에서 JKMO를 직접 이제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준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상담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JKMO.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일단 그 연산 면에서는 다 잡혀 있어요. 뭐 암산도 잘할 정도로 연산 면에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정도로 잘 잡혀 있었어요. 선행은 우리가 어디까지 시켰었어요? 선행은 중3. 중고점까지? 네, 그때는 고1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용 감각이 있었어요. 도용 쪽에도. 그러니까 이제 보면 JK 오면은 그거는 공부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약간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감도 좋지만 도용 쪽에도 좀 강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매주 오면 딱 저희는 한 달 준비했었거든요. 길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밑바탕이 됐던 게 네. 기본기가 조금 네, 탄탄하지 탄탄했어요. 않았을까? 맞아요. 예, 아이가. 그래서 어머니께서 여기 보내셨을 때마다 제가 숙제를 내주면 한 번도 숙제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3년 동안. 와. 항상. 그리고 어머니가 딱 채점도 하시고 이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까지 완전 체크를 다 해서 보내세요. 어떤 부분이 더 네네네.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된 것과 안 된 거에 네. 대한 그러니까 이제 직접 티칭은 안 하시더라도 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숙제 체크를 철저하게 네. 이제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이 얻는 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머니가 체크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저 네. 너무 찔리네요. 저 내일 저희 여기 수업인데 지금 밤 10시 다 돼가는데 숙제 어떻게 지금이라도 내일 오죠? 잠깐만 전화 좀. 아니 한 그래서- 번도 안 빠졌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 학생 중에 이제 그 딱 합격을 꽂으려면 걔가 항상 숙제를 완벽하게 거의 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숙제 해움에 따라서 제가 이제 더 보충해야 될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숙제나 이런 걸 조절하죠. 원래 이제 대치동 샘수학은 네. 연산을 하는 동안에 네. 숙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 맞아요. 고학년들은 저희 숙제가 있죠. 네, 교과는 또 있고, 있죠. 네, 교과는 숙제 있어요. 그리고 음. 이제 이 친구는 연산을 빨리 끝냈기 때문에 그렇죠. 교과를 빨리 들어간 케이스예요. 예, 연산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선행을 뽑을 수 없는데, 그렇죠. 예, 연산이 아주 튼튼하게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선행으로 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연산이 딱 잡히면 늘 맞아요. 주제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연산이 탄탄하면은 어떤 거를 시키든 아이들한테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과 사고력이 됐든 심화가 됐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그 이상 이렇게 들어가도 계속 이제 모래 위에 성 삭는 것 마냥.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 친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네.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는 또 이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S 학원은 시험을 2학년 때 봤는데 네. 그 친구가 1학년 때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3학년이 된 거죠. 네. 근데 보니까 그 친구도 늘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결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석을 하면 그 하루를 네. 꼭 메꿔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8주의 꾸준함이 네. 그리고 아이한테도 습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또 아웃풋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그거는 좀, 네. 저는 결석은 안 해요. 숙제는 안 해도.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숙제를 딱 안 하면, 내일 그냥 뭐 아프다고, 좀 컨디션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빠질까 하는 그런 게 오는데, 그래도 꿋꿋이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일을 빠지지 않고 너도 대신에 주어진 건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죠. 빠지지 않고 가는 그렇죠. 거다. 습관이 네,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뭘 빠지거나, 왜 어린아이들도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제가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런 말을, 왜냐면 어머님이 이제 보내주시면, 얘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요. 선생님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말을 안 해주셔도 저희가 되게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수업할 때 이 아이가 조금만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하는 것만 봐도 오늘 조금 이게 뭔가 진짜 감정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체력이 그런 건지 조금 이 아이를 보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들여보내주시면은 아이도 그 말을 듣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학년의 경우 혼자 잘 오지만은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어머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아이 앞에서는 하지 않으시고 항상 좀 비슷하게 항상 꾸준하고 뭔가 일관되게 보내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네. 하나 더 이제 그 친구를 보면은 저도 잠깐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책을 영어 책이 됐든 그다음에 우리나라 책이 됐든 책을 그렇게 아예 그냥 붙들고 살더라고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테스트를 가든 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놀라시고 좀 이렇게 이 아이가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 누군지 아시죠? 네. 네. 그리고 보통 이근처 학생들은 또 시험 볼 때 또 모의고사 그 준비반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절 없이도. 그렇죠. 네. 그렇다고 원래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켰던 케이스들도 맞아요.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수학을 잘하는 방법들은 참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책 읽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그냥 문해력과 수학 문해력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단어나 어휘나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갖다가 해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연산 입혀지고 그다음에 문장제 문제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학이 되게 많이 수월해지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참 이 수학도 마치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뭐 학원들도 이게 대세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 선생님이 뭐 스타성이 있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참 그런 기본들은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의 커리가 좀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참 비슷하고 학원에서도 그게 잘 어머님들이랑 합심해서 이게 잘 녹여지는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잘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분야로 이렇게 배우지 옛날에는 그냥 통으로 그냥 교과 이게 도대체 나랑 서울시마 수학이란 과목이 내가 하는 수학이 아닌가. 아니 영어 같아.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영어 그 파트별로 다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런 것처럼 수학도 아니, 갑자기 영어도 파트별로 하는 것 같아. 옛날에 또 응. 배우던 방식이랑 살짝 바뀌어서 음. 그걸 또 굳이 이제 네이밍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파닉스 무슨 단계 뭐 이렇게 음. 했는데 사실 옛날엔 그런 게 어딨어요. A부터 배우는 거지. 그렇죠. A, F부터. 근데 수학도 너무나 이게 달라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막 해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영어가 영역별인데 우리도 영역별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저 예전에 초보 엄마 때 응. 이제 막 대치동에 와서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창피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선배맘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원장님들이랑. 근데 이 질문이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이랑 연산이랑 교과가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라는 말을 하도 그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막 워딩을 하시니까 아, 잠깐만 여기서 갑자기 끊고 근데 사고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너무 막 망설여지고 잠깐 사고력이 뭐지?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힘 아, 뭐 식을 쓴다는 얘기인가? 막 이제 되게 그런 고민을 되게 오래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 그런 선배맘들이 막 사고력보다는 뭐 교과가 뭐 빨라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영역을 나누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뭐 정답인 것처럼 저도 받아들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시 이제 교과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전에 같으면은 사고력을 2년 내내 그냥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내내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또 교과를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그러니까 교과를 하려면 연산을 해야 되고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기신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 어느 학원 이렇게 맞아요. 갔는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덜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름이 대치동 샘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위해서는 셈이 안 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는 항상 강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중심에 이제 반드시 셈이 중심이 돼야지 수학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실 때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사고력이냐 그 다음에 교과냐 그 다음에 연산은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선행이냐 심화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만 가는 것도 아니고 심화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옛날엔 당연했는데 그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딱 이렇게 이제 토론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심하다, 네. 뭐 닭이냐, 그다음에 알이냐, 예, 그거 갖고 이렇게 그렇죠. 자꾸.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3학년 아이가 6학년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행이냐 심하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제가. 그러면 3학년의 아이가 만약에 6학년 거를 소화를 해내면 그게 선행인가요, 심한가요? 선행 심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단어 6학년 과정을 아이가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심화 아닐까요?
3학년이 6학년 과정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건 그건 또 심화 부분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도 네. 이제 들어본 가닥으로는 초등께 이제 발전을 해서 뭐 비와 미율이라든지 이렇게 뭐 도형이라든지 이게 다 연결이 중등으로 되는데 그럼 선행이긴 하지만 또 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참 또 뿌리를 찾다 보면 뭐가 딱 이제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네. 수학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단원에 나왔기 때문에 저 단원이 선행 단원이기 때문에 이건 선행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게 뭐 1년 선행만 한다 뭐 이제 그 6개월 선행만 한다 그리고 심화를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 빼기를 어디까지 심화를 해야 되며 그렇죠. 나눗셈 분수를 어디까지 심화를 해야 되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선행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단원 자체가 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연결된 단원들에 대해서 맥을 끊어놓는 게 이해가 어려운 거지 연결을 해주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위탁력 거를 풀면 이 학년 때 쉽게 푼다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수학이 연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이렇게 꿰고 있으면은 심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는 세분화시킨 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네.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진짜로 초등 도형을 못하면 중등 도형을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초등에서 이제 기본기만 알면 중등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부에 나오는 얘가 도형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딱 단언해가지고 초등 도형을 잘 못하면 중등 도형도 어려울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가르쳐 본 결과로 그래서 대치동 샘수학에서도 2학기 때 여름방학 시점에 도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야심차게 예, 도형은 진짜 예. 약간 재능 있는 친구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또 재능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또 되게 어려워하고 되게 개별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이제 잡아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쭉 연결을 잘 시켜줘서 아이가 그리고 본인이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면 안 돼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대수가 강해. 그 다음에 우리 도용이 약해. 도용이 강해. 대수가 약해.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못 박아놓고 마치 애기들 5살 애기 데려오시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문과형이라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문과형, 이과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려서 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인데 생각하실 때 이제 분명히 어머니가 문과실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이제 기본 성질들 가지고 잘해가지고 또 측정도 해야 되고 그 개념으로 이제 원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초등 심하 하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돌리기 뒤집기 못하면 도용 못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쌓기나무 못하면은 그러니까 도용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쌓기나무는 전체 12년 과정에 언제 나오죠? 6학년. 네, 그리고
그 이상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예, 아예 안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어. 예,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 단원에서 걔가 완전 포커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틀을 보고서 정말 중학교 과정에서 또 고등부로 연결되는 중학교의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면 초등부에서 또 이 부분 어느 한 단원이 꼭 이제 못하면 중등부 거를 못할 거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뭐든지 그러니까 제2 어머님들이 저는 제일 걱정이 돼요. 제2 어머님들 어떤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제2가 아니라서 제2 어머님들 아세요? 제2. 그렇죠. 저도 제인데 그럴 것 저보다 같아요. 이제 파워 제이 파워 제이들구나. 어머님들이 계시죠. 진짜 대치동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이제 딱 그 문제집이나 이렇게 쪼개서 계획 세워놓고 그만큼 풀고 또 다시 복습하고 이제 꼼꼼하게 나가시려는 어머님들이 많으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좀 변경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뭐 학원 선생님들이 뭐 요 부분 넘어갈게요 라든지 아니면 뭐 홀수 쪽만 먼저 할게요 라든지 그러면 왜요? 막 이제 물으시고 이거는 못해서 나가는 건가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속도도 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머님의 계획까지 달라질 때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초등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계획대로 또 아이가 안 갈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어머님이 얘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과 좀 또 다르면 또 조금 받아들이시기 힘들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생각한 진도나 이런 것들이 왜 못 나가지 이 시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약간 또 그 달마다 또 그런 시기도 있고 또 확 잘 나갈 때도 이렇게 막 탄력 받아서 나갈 때도 있고 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단원마다 안 보이다가 이제 뒤에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또 풀리는 경우도 되게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거를 갖다가 되게 이제 좀 그때 당시에 해결이 안 되면 되게 불편해하시는 어머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이 좀 달라지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되게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는 뭐 이거를 딱 가르쳐서 그만큼만 딱 성장한다기보다는 또 앞뒤 부분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성장해 있을 맞아요.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 어머니 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그 학년에 그러니까 이제 1학기 거 3-1학기 거를 풀린다 그러면은 문제집을 10권을 풀리는 어머니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이상은 그래요. 이상향은 그런데 현실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수학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신 역시 하려면 3-3 1학기 10권은 해야지. 뭐 시중 문제 다 풀어봤어? 막 이런 약간 이런. 그런데 또 수학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근데 그렇게 풀려야지 될까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제집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만 바뀌어서 나오는데 맞아요. 그 안에 문제는 거의 80에서 9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문제 유형들 쫙쫙쫙쫙쫙 출판사별로 있고 응용 문제 유형들 쫙쫙쫙쫙 출판사별로 있고 심화 문제집 쫙쫙쫙 출판사별로 있으면은 문제가 겹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80-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문제집으로 이렇게 주때리 여가지고 막 애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그다음에 응용 심화가 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문제집을 통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좀 많은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치기는 조금 그러니까 지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렇죠. 영어는 사실 다르죠. 양치가 조금 필요한 부분도 다르죠. 있죠. 그렇죠.
또 혹시나 여기와 여기가 겹치긴 하지만 음. 또 겹치지 않는 부분을 좀 구멍을 메꾼다고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접해보는 변수를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학은 확실히 좀 영어와는 그런 면에서 다른 것 같고 저는 또 내신 준비하던 그런 수학을 생각했어가지고 그런데 뭐 확실히 이제 교과를 쭉 나가는데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그게 같아요.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룬이가 2학년이죠. 그렇죠. 네, 2학년이죠. 지금 요즘도 잘 이해하고 있나요? 요즘 뭐 하고 있죠? 제가 선생님 왜 웃으시지? 뭔가 걸렸다. 걸렸어. 이른이 뭐 걸렸어. 뭐 딱 걸렸어. 뭐예요? 어느 단원 하고 있어요? 이제 음. 연산 부분이랑 이제 문장에 따로 하거든요. 연산 어디 나가고 있죠? 연산은 이제 나누기, 곱하기 이런 뭐 음. 영역별로 나가요. 응. 뺄셈이랑 다. 근데 요즘 이제 수학 트렌드가 응. 이제 예전에 달라졌던 게 연산도 한 파트로 응. 기본, 응. 또 이제 교과도 한 파트가 되고. 응.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기본에 충실하게 응. 연산과 교과를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라 정책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킬러 문항보다 기본에 충실하게끔 하면 이제 나머지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연산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을 저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네, 오히려 초등 가서 실제 학년에서 평가도 보긴 하거든요. 단원 평가 그 네. 이루인 학교는 시험 보잖아요. 네. 보면 당연히 그건 이제 한 지나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이제 확실히 기본, 그러니까 지나간 거니까 당연히 아는 거니까 뭐 의미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심화가 나왔을 때 이게 되는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뭐 우리 아이는 뭐 예를 들어 2학년인데 2학년 거 안 하고 뭐 이미 몇 할 거 나가니까 상관없어 이게 안 되졌고 다시 한번 이제 그 학년에서 제대로 하고 있긴 한가를 보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학년을 초월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가능하다면 정말 중학교든 뭐든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쉽게 말해서 여기는 뭐 중학교과 하는데 여기는 뭐 3학년과 한다고 해서 그게 늦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아이에 맞게 그 한 바퀴 돌려야 되는 거를 좀 자기 속도로 빨리 한번 제대로 돌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는 게 진짜 연산이랑 그런 거잖아요. 교과. 그래서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어서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속도가 좀 중요했는데 그걸 쳐내는 속도? 지금은 뭐 빨리 나가는 건 빨리 나가지만 좀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은 제대로 아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구별을 해요. 어떤 구별을 하냐면 연상감이 빠른 친구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연상감이 조금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연상감이 빠른 친구들은 그냥 쭉쭉 뽑아버리고 네. 그 다음에 연상감이 조금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거를 푸시하면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2자리 곱하기 2자리 했으니까 3자리 곱하기 2자리 하고 3자리 곱하기 3자리 하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상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연산 쭉 뽑은 다음에 반드시 문장제 문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1학년 거부터 다시 초1 거부터 교과 사고력 문제 유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맞지 않아요. 2학년인데 1학년 교과 사고력 문장제 문제들이 풀렸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편안하게 쭉쭉 푸는 것도 있지만 걸리는 것들도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교과서 문제 같은 것도 제가 랜덤으로 펴보거든요. 막 대충 실수로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뭐 이제 제대로 안 읽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 것들을 할 때는 속도를 많이 붙여서 하게끔 하고 문장제 문제들이라도 쉽게 풀잖아요. 그러다가 딱 걸리는 문제 유형들이 네, 딱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산이 잘 돼서 쭉쭉 나가는 친구들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정말 이제 제가 이제
그 인스타에 올리니까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올리려고 하는데 중등 방정식 저희 CO 5권 있잖아요. 네. 활용 문제의 집. 그거를 2학년 아이들이 식을 다 세워요. 그게 뭐냐면 계산보다도 그 아이가 문장제를 보고서 식을 갖다가 세우는 어떤 이제 연습들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꿰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문장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방정식 활용 문장제 문제의 유형들의 식들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속도에 따라서 이 수학 그 로드맵을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이제 다르게 짜줘야 된다라는 부분. 연산이 잘 되는 친구하고 연산이 천천히 가는 친구하고 천천히 갔다가 또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가르치시면서 그러니까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효과가 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효과 안 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한 6개월이나 8개월까지 기다려야 될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조금 이제 기다릴 시기에 이제 다른 애랑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네, 그만두신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머님들은 끝까지 한번 애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네, 믿고 맡겨주시는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동안 이게 쌓였구나. 확 터져버리지. 네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도달하는 시기는 이제 똑같은데 어느 때 확 느느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아마 최소 8개월 정도는 묻어두신다 생각하시면 그 멀리서 오시는 어머님 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 책을 안 읽으셨으면 5개월 차에 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책을 읽으시고는 네. 그래 내가 8개월을 한번 견뎌보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멀리서 오시는 네, 분이 맞아요. 그렇게 네. 꾸준하게 오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직장맘이시고 주말에 오시는데 근데 5개월 차에 많이 안 보였어. 맞아요. 그러다가 딱 7개월 차에 이게 네. 한꺼번에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시고 지금 네. 너무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1년쯤 다 되니까 또 너무 갑자기 또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3개월 동안 막 쌓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쌓이는 동안은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애기들이 말할 때도 쌓이는 동안에는 안 보이다가 한꺼번에 확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영어도 계단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자꾸 어머님이 너무 판단을 하셔서 물론 체크하시는 건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아이 아웃풋을 단기간으로 쪼개서 계속 체크를 하시는데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계단식으로 대부분은 가서 그거를 또 어머님들께서 이제 속상해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처음에 학원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6개월 차, 12개월 차,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 이후까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로드맵으로 책임을 져줄 것인지. 근데 우리는 그 포인트를 두고 아이를 길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 때는 여기 가고 요 때는 여기 가고 요 때는 여기 가고 이렇게 정해놓으시잖아요. 근데 학원은 한번 딱 이렇게 처음 이제 맡기실 때 그때가 가장 꼬장꼬장하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맡기셨으면 적어도 1년을 묵혀놔야지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네. 그렇죠. 애기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어머님들은 뭐 소위 말하면 뭐 관심이 없겠지, 뭐 어머님도 관심 없으니까 나도 관심을 덜 둬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감사한 게 충분히 묻고 왜 안 궁금하시겠어요. 당연히 왜 뭐 저번 달에 이번 달 점수가 안 궁금하시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믿고 그냥 하시는 거는 이미 그런 걸 나올 거라는 걸 아시고 확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잘 되겠다 싶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꾸준히 넣으시는데 뭐 아웃풋이 안 나오는 친구는 진짜 못 봤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더욱이 저나 그렇죠. 어머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왜냐면 그 시간은 또 이제 그 프로그램과 시간이 합쳐지면은 또 좋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더 결과가 좋았는데 다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어머님이 중간중간에 조금 불안해 하시면서 아닌가 이번에 좀 쉬어볼까 이제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러면 차라리 처음에 생각을 하실 때부터 차라리 어떤 오래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게 택하시는 게 맞아요. 낫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도 나름 정부치고 기대하고 이제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또 이제 뭔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차라리 집에서 이제 책을 읽는다거나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좀 와서 또 시행착오를 한 거니까 그 시간들이 좀 아깝죠. 그래서 안 뚫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어요. 네. 진짜 네. 쭉 넣었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만 어머님 지금 이제 믿고 조금만 요 고비만 넘으면 돼요 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저희 입장에서도 참 그게 참 신앙생활 그냥 믿고 조금만 기다리라 이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조금 힘들어해서 또 제 마음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고지를 앞두고 쉬신다고 하실 때 또 저도 붙잡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원장님들을 대변해서 어머님들 마음 특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안타까운 게 딱 터질 때 딱 빼실 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님은 붙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저 맞아요. 딱 그게 사실, 맞을까봐. 어머니 조금만 그냥 그것도 또 막 그런데 그 이유는 자 1번 뭐뭐기 때문이고 2번 뭐뭐 사실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정도로 진짜 조금만 더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도 있죠. 그쵸? 오히려 그런 거는 어머님이 진짜 조금만 제가 이제 뭐 믿어주시면은 더 잘 나오는 게 분명할 때 그리고 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을 때 그쵸. 근데 그쵸. 또 대부분은 또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셨던 거라서 저도 딱 결정하고 오시면은 더 이상 저도 어려운데. 뭐 말씀 못 드리긴 네, 하죠. 맞아요. 근데 보이거든요. 여기서 언제쯤 터지겠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딜을 하죠. 어머님한테. 자, 3개월 묻어두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나면 그때는 이제 네. 저도 나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시기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학원을 이렇게 숙제도 하고 이제 항상 뭐 제 시간에 맞춰서 보내주시고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또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 한 번 또 보내셨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안 그러겠어요. 저희는 진짜 뭐 어머님은 가끔 또 못 오시거나 뭐 1층에서 안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정말 그 아이들이 진짜 정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우리 이름 걸고 이제 배운다 다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 내 살도 얘기해요. 누구 티처한테. 근데 왜 더 안 내고 싶겠어요. 그렇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또 저희도 되게 자부심 느끼고 싶다. 그 아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조금 뭐 기다려 달라. 뭐 그렇게 정말 뭐 사랑하는 어머님한테는 좀 그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을 길러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럼요. 예.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별로 이렇게 막 바쁘셔도 어머님 어떻게 제가 좀 그 바쁜 거를 맞춰서라도 이 아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또 맞춰서 어떻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을 못 쉬었는데 그때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참 스펀지 같아요. 네. 네, 정말 넣어주고 신경 써주고 꾸준하게 가는 만큼의 힘이
우리가 열심히 위고비 맞는 것보다 그것도 효과 있는데 진짜 아이들은 어른보다 정말 3배, 5배 큰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인생이 짧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요 똑같이 예를 들어 1년을 넣는다는 게 이 어른 1년 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이 엄마의 선택이 어렸을 때는 왜냐면 나 혼자 학원 가서 등록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지원 원장님은 그 전에는 네. 이렇게 어린애들을 안 가르쳐 보셨잖아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아, 큰 애들만 저는 가르치다가 어린애들 너무 잘 상냥하게 가르치니까. 네. 근데 이런 어린 친구들이 이 수학을 한다는 부분들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좀 효과가 있을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하네. 맞아요. 이제 하면서 보니까 6세에 받아들이는 친구랑 5세에 받아들이는 친구는 별 차이는 없어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또 7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 이제 다 남의 얘기하듯이. 아니, 내 되게 거 원래 제 거 T야, T. 얘기하듯이. 여기 대문자 T라고.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객관적으로 너무 흔들리지 객관적으로. 않아. 말리지도 네.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점이 다들 나이 어릴 때 와도 이상하게 잘 받아들여지는 프로그램. 네, 그리고 근데 원장님도 놀라시죠? 사실 이게 점점 어려지고. 네, 맞아요. 4살 친구. 아까 보셨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니, 4살. 아니, 저도 4살 가르치는데,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깨요. 야, 4살은 뭘 해야 되고, 뭐, 6살은 뭘 해야 되고, 뭐, 초1은 뭐, 초5를 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 느린 것도 빠른 것도 의미가 없구나. 정말, 이게 아이마다구나. 그렇죠. 이 맞아요. 아이한테는 빠른 것도 빠른 게 아닐 수가 있겠구나. 맞아요. 때로는 뭐, 느린 것도 느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저도 놀래서, 그 원장님도 놀라시지 않아요? 그 애기들 하는 거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는 아기가 네. 있어요. 월요일날 네. 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물어보는 것마다 마지막 시간에 오는 6시 20분에 끝나는 친구인데, 4살인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37개월 됐나 봐요. 지금 1개월 됐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올 때 3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37개월 됐는데 지금 막 두 자리도 다 얘기하고 동수 더하기 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빼기도 해요. 막 이렇게. 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저렇게까지 시킬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재밌어 하면 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영어도 보면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읽고 막 카드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서 막 자기가 읽어보고 막 그거 자랑하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걸로 얘기하고 싶어하고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 하자고 하면은 뭔가 한글과 굉장히 다른 느낌의 되게 좀 거부감처럼 오는 친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아이를 똑같은 계열이라고 해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후자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좀 빠르고 자기가 막 이거를 가지고 알고 싶어하고 읽고 뭐 얘기하고 싶어하고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정말 즐거워하고 선생님한테 막 자랑하려고 거기 빨리 가자 그러대요.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근데 수학도 똑같은 것 같고 정말 이 영어보다도 나이가 근데 언어는 어떤 이제 관념 같은 게 생겨야 말을 하니까 막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할 수 있는 단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 분명하고 아이가 영어도 애들이 1, 2, 3, 4 그거부터 하고 그거는 명확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수학은.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은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존재 자체고. 그래서
빠른 아이들한테는 빠르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도 여기 아이들 보면서 더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그 수학 같은 경우도 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시각화로 해봤더니 이거는 그냥 학회에서 연구를 해야 돼. 저는 이제 뇌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또 저희 아웃풋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객관화를 좋아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저희 원장님들은 지금 2년차 다 아웃풋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애기들마다 다. 근데 정말 유아 수학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말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넣는 거 아니고 그게 이제 운회적으로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넣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즐기면서 재밌게 놀이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만약에 다른 건데 대치동 샘 수학이 아니면 샘을 하지 말라 애기들한테.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대치쌤이면은 아이들한테 넣어도 정말로 이게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3, 4학년의 경계성 아이들. 그러면 3, 4학년 이상의 경계성 아이들은 뭐냐면 딱 인지가 그러니까 이제 5, 6세, 7세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5세가 1년 하면 3자리 빼기 받아내림 2번 있는 가로셈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면 5세 인지가 되는 수학이면은 3, 4학년 이상의 경계성 아이들이 다 뚫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언어는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예 수가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큰 애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수가 비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수학적인 경계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계산을 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뚫려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차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됐다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뇌과학 박사님이 계시면은 오셔가지고 한번 이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내쪽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우연찮게 연산의 시각화로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 뚫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계로 수출할 준비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대치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사업 설명이나 인문교육이나 이렇게 다 지금 51차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5시간씩 2번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대전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한 번. 그러면 총 10시간인 거잖아요. 한 달에. 그거를 갖다가 2년 동안 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51차가 인문교육을 이렇게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정말 정점을 찍어서 그 원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수를 넣어줬더니 수에 대한 그 뇌가 달라지는 것 같다. 그렇게 어린애들을 많이 가르치신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바른 지도로 갔을 때 만약에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수학이면 저는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유치원으로 다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끊고 가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로 네, 로드맵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큰애들 수업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일찍부터 시킬 필요가 있나,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기 교육도 굉장히 조기 교육 결사 반대했던 사람에서 제가 직접 아기들을 보니까 지금은 4살, 5살밖에 안 보여요. 정말로. 왜냐면 요맘때 이만큼 이렇게 많이 아기들이 그 흡수가 된다라는 게 처음에는 세디 원장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뽀시래기 같은 아기들을 데리고 그 분리 안 되는 아기들 데리고 이렇게 저는 아기들 수업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예, 저도 하고는 있지만 그때 3년 전에 5살짜리 이룬이 본 게 처음이었잖아요. 제가. 근데 저희 프로그램하고 그 5살짜리들하고 매칭을 이렇게 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특허를 내고 책을 쓰고 그다음 워크북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웃풋을 보게 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세디 원장님의 아기들 이제 매칭 시켜 주셔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6개월 때 3개월 때, 12개월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흡수하고 지금은 이제 3년 차가 넘어가니까 4년 차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끼워지니까 어린아이들 조기 교육이 왜 그렇게 칼비테나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가셨던 모든 이제 유아교육을 강조했던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들이 왜 그렇게 강조, 그리고 또 아이는 천재다 라는 얘기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말 같아요. 그렇죠. 말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어린애기들을 가르쳐 보시니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을 대략 하잖아요. 뭐 요걸 했으니까 일주일 뒤에는 뭐 요거를 조금 더 가르쳐 주면 되겠다라든가. 근데 배워오는 거를 보면 와, 뭐 배워왔든 어쨌든 뭐 그게 기억이 나서 했든 이게 와, 두뇌라는 게 정말 놀랍구나. 그렇죠. 네. 어른들은 이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한 시간에 뭐 요만큼씩 공부하는 거, 일주일이면 요 정도 성장해 오는 거. 네, 그거를 깨는 게 아이들인 것 같고, 다만 아이들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죠. 어떤 아이라고 해서 뭐 그런 발달이 좀 빠른, 인지적인 게 빠른 친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빠른 아이한테는 저는 참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아이가 지적인 걸로 되게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그걸 놀이로 정말 받아들이고 공부와 이런 배우는 것과 뭐 놀이하는 것과의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어린아이들 보면은 노는 건데 막 희한하게 뭐 어디서 뭐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막 해서 막 이렇게 쌓고 막 길 만들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이한테는 그것도 이거와 저거를 만들어서 학습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엄마가 알려준 장난감의 뭐 이런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엉뚱하게도 해보고 막 큰 것과 작은 것끼리 조합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작은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접하고 안 접하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창의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운해자네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접하고 경험하고 추억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좋은 추억들을 쌓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살 버릇처럼 학습도 그러니까 이제 3살 버릇이 그러니까 여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좀 많이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네, 우리 지연 원장님도 우리 오늘 또 그러니까 오늘도 어색하시겠지만 저희는 또 자주 보던 사이니까 너무 오늘 또 편안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떠셨어요? 어색하긴 한데 네. 새로운 그냥 어색한 걸로. 저희 어머님들이 원장님을 워낙 좋아하십니다. 저도 너무 네, 좋아요. 신뢰가. 저도 저희 아이 맡아주고 계신데 너무 좋아하고
3년 진짜 뭐 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웠지만 늘 한결같으시고 맞아요. 네 아이들이 막 선생님 신발에 있는 저 지배추 너무 좋아하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또 음. 감성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늘 한결같으시고 해서 좀 너무 좋아해요. 예론이 이제 3학년 되면은 또 점핑하기 기대된다. 정말.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언제 점핑하나 그래. 아니 그쵸. 네 저는 뭐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자기 그냥 모르겠어요. 모두 다 문제 같아 보이지만 엄마 눈에는 자기 뭐 수학 잘한대요. 자기 수학 재밌대요. 자기 최고래요. 뭐 그냥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조목조목 비판해주고 싶지만 그래 또 너의 세상에서 너의 수학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네가 자신감을 찾아서 하면 그게 비록 아직 오답이 있고 뭐 구멍이 있어도 이제 그런 거를 생소하게도 항상 알려주기 때문에 금자가. 네 저는 그거를 그냥 깨주지 않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자기만의 뭐 그런 성취를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거가 정말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늘 쫓기면서 저는 수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범위, 뭐 저희 그 문제집 거기 그 학년 거 다 풀어봤어. 그거 저희 이제 다 풀어보신 거 아니야 혹시? 아니 막 이제 그런 거 항상 저는 또 특목고를 나왔고 또 얼마나 내신 준비 열심히 하겠어요. 그럼. 막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또 저희가 이제 여아래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뭐 이제 학교 끝나면은 예를 들어 수업 시간 끝나면 뭐 예를 들어 4시 정도 되잖아요. 어떤 또 여자친구 막 이래요. 나 어제 공부 시작하기가 4시 반이었어. 30분이나 버렸어. 막 이러면서 내 속으로 아니 그러면 집에 왔다 가서 이제 옷도 교복도 벗고 하면 30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30분도 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막 항상 뭐 새벽까지 막 문제집 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항상 저는 저에게 수학이란 뭔가 항상 그런 꼼꼼한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내가 놓치는 거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뭔가 시간을 재서 수학을 푸는 그런 꿈도 꿔요. 아니 나 진짜 갑자기 뭐 이런 상담. 그래서 영어는 그런 걸 안 꾸거든요. 희한하죠. 근데 수학은 늘 시간이 모자라요. 보면 그렇게 한 번에 시간이 넉넉하질 않아. 아니야 하면은 막 이제 알람 깨고 이제 애가 막 옆에서 자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아이한테는 적어도 그런 수학 정서를 좋게 형성해주고 싶다. 이게 이제 엄마 마음이라서 우리 또 지연 원장님한테 또 잘 맡기고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여름 같은 봄인 것 같아요. 많이 더워지기도 했죠. 아니 뭐가 날파리가 저 네.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이제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5월은 너무 바쁘니까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꼭 김진 대표님 모시고 예, 또 이제 저희 듣고 싶은 얘기들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